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날씨가 맑은 날이 있고 또 흐린 날이 있는 것처럼 우리 삶도 잘 풀릴 때가 있는가 하면 앞이 막막하고 속상할 때도 있죠.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속 시원하고 정확한 자문으로 법률 문제를 풀어드리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고민이 있을 땐 언제든 문을 두드려주세요.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박경래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 박경래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취미활동 동호회에서 아내를 만났습니다. 아직 20대 초반이지만 아이가 생겨서 서둘러 결혼을 했죠. 아내는 결혼한 뒤에도 계속 일을 할 거라고 말했지만 취직을 해도 금세 그만두기 일쑤 아이를 돌본 사람은 직종상 재택근무가 가능한 저였습니다. 어느 날 저는 아내가 인터넷 도박을 한 것을 알게 됐고 저희 부부는 크게 다투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직장 찾기가 힘들어서 다른 지역에 구했으니 주말 부부로 지내자고 말이죠. 안 그래도 아내와의 갈등으로 지쳤던 저는 주말 부부가 되면 사이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동의했습니다. 아내는 처음 몇 달 동안 매주는 아니더라도 집에 왔고 월급도 붙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서 연락이 끊겼고 생활비도 양육비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의 SNS에서 다른 남자의 존재를 알게 됐습니다. 어렵게 수소문 끝에 아내 외도 상대에게 연락을 했는데요. 그 남자는 이혼하기로 했고 이미 다 끝난 사이라고 들었다면서 외도를 부인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금도 계속 만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믿었던 장인, 장모님마저 아내를 감싸기만 급급하시고 그러길래 왜 별거 했냐면서 오히려 잘못을 제게 떠넘기고 계십니다. 정말로 따로 살았다는 이유로 부부 사이가 끝난 걸까요? 저는 아내에게도 외도남에게도 아무 책임도 물을 수 없을까요? 게다가 아내는 엄마라는 이유로 양육권을 가져가겠다고 양육비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설령 제가 양육권을 가져간다고 해도 양육비는 절대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사연자분은 아내와 잘 지내고 싶어서 주말 부부로 살기로 한 건데 정말 속상하실 것 같습니다. 실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렇게 별거를 한 거가 이제 파탄났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연자처럼 주말 부부로 지내자고 배우자가 제안을 했고 거기에 동의를 해서 따로 떨어져 살았다. 이런 경우에 혼인 파탄으로 인정이 되나요? 장거리 연애 커플이 서둘러 결혼을 하는 경우에 신혼 때부터 아예 따로 떨어져서 지내는 부부들도 많고 사연자님처럼 직장 때문에 결혼 생활 중에 이제 따로 떨어져서 지내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통상 주말 부부라고 하는데 일 때문에 따로 떨어져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별거라고 볼 수는 없고 매주 집에 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제 실질적으로 공동 생활을 영위했다면 별거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말 그대로 주말 부부 생활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연자님은 아내가 이제 직장을 다른 지역에 구했다면서 이제 주말 부부로 지내자 이렇게 제안한 것에 동의를 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뭐 혼인 파탄이 된 것이다, 별거 생활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어린 자녀가 있으시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혼인 파탄 여부를 판단할 때 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을 합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랑 없는 경우랑은 좀 다르게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사연자분은 아내와 떨어져 지내는 동안 또 연락이 끊어졌고 생활비도 못 받았다. 이 부분은 별거 생활
파탄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떤가요? 네, 처음에는 주말 부부로 시작을 했지만 연락이 두절되고 생활비도 보내지 않기 시작한 시점으로부터는 이제 별거 생활이 시작됐다고 볼 여지도 있는데요. 네. 그 기간도 좀 문제가 될 것이고, 네. 그러니까 사연자님께서 그 해당 기간 동안 아내에게 연락을 시도하고 부부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한 그런 사정을 좀 입증하시는데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사연자분이 아내와 외도한 남자를 만났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외도 상대방이 나는 이미 이혼하기로 했고 이미 끝난 사이라고 해서 이제 만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렇게 이야기를 듣고 사귄 거면 부정행위가 아닌 건가요? 그 사연자님과 아내는 이제 혼인신고를 하신 법률혼 관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법률혼 관계이신 상태에서 혼인기간이 유지되고 있는데 다른 남자를 만났다면 부정행위가 성립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별거를 따로 떨어져서 지내고 하면서 이제 누군가를 만나면 20대이고 하니까 유부녀이고 자녀가 있을 것이다 이런 거를 예상하기가 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긴 하죠. 예외적인 판결 중에는 이제 수년간 별거를 하다가 이혼 소송으로 이어져서 항소심까지 이르렀을 때 이제 다른 이성을 만나고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이성과의 만남이 혼인 파탄 사이에 어떤 인과관계가 없고 객관적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볼 수 있는 그 사정이 발생한 뒤에 발생했기 때문에 그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요 판례는 사실 이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판례긴 한데 되게 예외적인 그렇죠. 케이스죠. 네. 일단 이혼 소송 맞습니다. 가서 1심 끝나고 2심까지 간 상황에서 다른 이성을 만났다. 네. 그런 경우는 이제 파탄이 된 상태에서 만난 거니까 그렇습니다. 부정행위가 인정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면은 요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사연자님은 외도 상대방이 이혼하기로 했고 다 끝난 사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으로 보아서 아내분이 유부녀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사연자분은 끝났다고 생각 안 하는데 이제 상대방 부인만 혼자 끝났다, 이혼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 그거 믿었다라고 해서 부정행위가 인정이 안 되지는 않을 것 같긴 맞습니다. 하네요. 네. 예. 또 부인 입장에서는 또 다르지 않나요? 본인이 혼자 우리 네. 이혼할 거고 우린 끝났다라고 다른 사람 만났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제 사연자분이 이혼을 청구하면 위자료는 인정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부인은 이제 남편에게 정조 의무가 있기 때문에 네. 법률혼 관계인 남편이 있는데도 다른 남성을 만난 것은 당연히 부정행위가 되고 위자료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만약에 이제 그 외도남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외도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내가 유부녀인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네. 지금도 만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셨는데 그렇죠. 그 사실을 듣고서 네. 그래서 유부녀인 것을 알게 된 뒤에도 계속해서 만남을 이제 이어갔다면 네. 그 자체로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서 손해배상 네.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 사연자분이 또 이제 궁금해 하시는 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지금 어린 아이가 있는데 그 아내가 엄마라고 하는 이유로 양육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가 어리면 엄마가 유리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신 것 같은데 이 사연자분의 경우에도 엄마가 더 유리한 건가요? 많은 사례들에서 이제 엄마가 양육관자로 지정되는 사례가 많기는 한데 그 이유는 이제 보통 아이를 주로 양육하는 것이 엄마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네. 사연자님 같은 경우는 사실상 주 양육자시기 때문에 엄마라는 이유로 무조건 양육관자로 인정이 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사연자분이 양육권자로 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연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현재도 아이를 양육하고 계시고 아이와 유대관계가 돈독하시고 또 재택근무를 하면서 경제활동도 하고 계시니 그 아내보다 왜 내가 더 양육자로 적절한지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신다면 양육권자로 네. 지정받으시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사연자분이 양육권자 지정되면 양육비도 받을 수 있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그동안 아내가 주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실 수가 있고요. 네. 이제 만약에 이혼 소송을 청구하시게 된다면 그 이혼 판결이 마무리되기 전에도 사전 처분을 신청해서 임시 양육비 처분을 통해서 양육비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사연자분의 그 사연을 정리를 해보자면 부부가 이제 떨어져 살았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는 별거 혹은 뭐 혼인 파탄으로 인정이 되는 거는 아니라고 하는 거고요. 하지만 배우자가 생활비를 보내지 않는 시점은 별거 생활, 그때부터는 별거 생활이 시작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으니까 부부관계 회복을 위해서 사연자님이 노력했다는 부분은 좀 입증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도 상대방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배우자와 외도 상대방이 만남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거 이제 입증하시면 더 유리할 것 같다고 해주셨고, 특히 아이 같은 경우에는 재택근무하면서 사연자님이 아이를 양육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친권 양육권 부분에서 전혀 불리하지 않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경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앞으로 반지하를 포함한 지하주택 신축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정부는 기존 반지하 주택은 공공에서 매입해서 지상은 공공임대로, 지하는 커뮤니티 시설로 활용하고 반지하, 쪽방 등에 살고 있는 사람이 민간 임대주택으로 옮길 수 있게 보증금을 무이자로 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8월 폭우로 인해 반지하에 살던 주민들이 잇따라 피해를 입은 이후 건축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건축법에서는 반지하 주택을 어떻게 정의했을까요? 네, 건축법에는 반지하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2조의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런 반지하에 대해서 건축법에서는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거나 그런 침수 우려가 있는 지역에 이런 지하층을 주거용으로 아니면은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게 부적합하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도록 이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정 말고는 현재 지하 또는 반지하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은 없는데요. 원래 반지하 공간은 주거를 위한 공간은 아니었습니다. 수도권으로 인구가 유입되면서 저렴한 주거 비용으로 공간을 마련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반지하 방을 찾은 거죠. 그런데 이런 반지하 방은 채광과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각종 질병의 위험에 노출되고 사생활 침해와 범죄 발생 우려도 큽니다. 게다가 이번에 침수로 큰 피해가 있었죠. 그래서 서울시는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반지하 주택을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교한 정책 설계와 추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조인석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한석규의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